자, 레벨 3 문제 중에서 몇 개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일단 번호 표시를 해봐. 805, 807, 그 다음에 809, 811, 그 다음에 816, 817. 요 문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래. 805번 설명해 볼 테니까 뭐 문제 푸는 자체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은 0. 요거 위에 어떤 점이 있어? p가. 요거 위에 점 p가 있는데 그 점하고 a가 0,5, 그 다음에 b가 2,3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 AP 제곱하고 BP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정과좌표는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 하나 소개할게. 한번 들어봐봐.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그 문제 자체보다 점과좌표 니네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문제 푼 적 있을 거야.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에 대한 얘기. 이거의 최소값 같은 거 많이 구했었어. 주로 최소값 같은 거 구했는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좀 확장을 말하는 건데 이거 할 때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 예를 들면 니네 왜 여기가 1,3이야. 여기가 5,8이래. 이때 P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라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거리 공식. 여기서 여기 x, y, a, b 놓고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었죠. 어떻게 구했었지? P점은 지금 정해진 바가 없잖아. 그러면 이건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 구할 때 썼던 얘기구나.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문제가 뭐가 있었지? 이거는 AP 제곱 BP 제곱이 아니라 그냥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 그러면 요 AB 선상 위에 점이 P가 있을 때 이런 얘기였었고,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얘기는 이것과 연관이 있다 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AB의 중점. 다시 봐. 점이 두 개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는 A, B의 중점을 활용하는 거야. 두 점의 중간. 그때 만약에 이 P점에 제한이 없다면 없을 때요. 이럴 때는 실제로 A, B의 중점 위치가 바로 P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P의 제한 조건이 있다면 제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P가 아무것도 없는 건 진짜로 그냥 병 P 이렇게만 나왔을 때고 제한 조건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P가 Y는 2x-1이라는 직선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또는 X축 위에 있어 이렇게 제한 조건이 걸릴 때 있을 때는 무식한 얘기 같지만 A, B의 이 중점과 관련이긴 한데 중점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자, 이거를 기본 문제로 풀었을 거야. 근데 요거를 갖다 이제 확장을 할게. 내가 지금부터 쓰는 게 기억나나 봐봐. 점이 세 개가 있어. 세 점 ABC가 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 어떻게 결정했죠? 무게중심. 무게중심이에요. 맞아? 그럼 밟아. 두 점이 있을 때는 두 점의 평균 자리인 거야. 세 점이 있을 때는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최소는 세 점의 평균 자리라고.
세 점의 평균의 의미가 뭐지?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라. 그럼 선생님, 4점 주고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더하기 DP제곱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게 맞는 거야? 4점의 평균 4분의 1로 한다고. n각형일 때도 n분의 n점 x좌표 더한 거랑 n분의 y좌표 더한 거랑 그런 특징이 있는 거지. 그게 확장인 거야. 이게 3점 평균인 거야. 3분의 2자리죠.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n개 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ap제곱, a1p제곱, a2p제곱 이렇게 돼서 an의 p제곱 이거의 최소를 구할 때도 결국은 그 점은 n분의 x1, x2 해가지고 xn까지 n분의 y1, y2 요 내용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혹시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얘의 최소값 구할 때의 기본 특징은 그 점들의 평균이 측정된다는 걸 기억 한번 해줘요. 두 번째요. 이것도 점과좌표에서 배운 거. 지금 원방 푸는데 점과좌표 내용을 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나니? A점이 있고 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대. 중선 정리 기억하죠? 중선 정리 한번 불러줄래? AB 제곱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2배의 AM 네, 중선 길이 있죠. 요거 제곱 플러스 절반 기억할 거야. 이 내용이 섞여 있는 거야 이게 실제로 보면. 그럼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줄게. 여기에서 요 원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마이너스 2,0에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는 거라고. 마이너스 2,0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한 점은 0,5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점은 2,3이니까 여기쯤 있어요. 그래놓고는 원 위에 임의의 점이야. 이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포함된 거야. 이렇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 또는 최대를 구할 때는 AB의 중점과 연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AB의 중점을 찾으시라고. 그리고 요 점이 이제 두 개 더해서 나누니까 1, 두 개 더해서 나누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중점이. 그러면 결국 이 P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딘가 P점이 돼 있을 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요걸 물어본 거라고. 근데 아까 중선 정리에 의하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2배의 PM 제곱 더하기 뭐 BM 제곱 이렇게 요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보라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써보면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뭐 AM의 제곱 이렇게 써질 건데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AM의 길이는 이미 상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게 PM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됐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뭘 이용해서?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요 점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이 P인 거고 바깥쪽에 있는 요 점이 최대가 되게 하는 점인 거죠. 그럼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 거리는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2pm 제곱 더하기 에 2가 될 텐데 요 pm 제곱의 최소는 바로 p점이 여기일 테니까 요 점부터 요 중심까지 마이너스 2,0까지 거리를 먼저 재면 됩니다. 그러면 9, 4, 16 여기 거리가 5가 되죠.
따라서 반지름이 1이라면 가장 짧은 PM 길이는 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고 쓰면 되고, 최대를 구할 때는 5에다가 1만큼 더해서 6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 6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최대값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요 안에는 중선 정리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에 해당되는 걸 해석할 때 중점을 활용한다는 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 배울 때, 벡터 배울 때도 중점 활용을 이용해서 내적의 최대차수 구하는 문제가 수능 출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적 문제가 나와요. 그때 그런 것도 역시 중점을 활용하는 문제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5번은 실제로 시험에 났었던 문제이고 뭐 배점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 위의 점과의 AP제곱, BP제곱 최소는 결국 중점을 활용한 원의 바깥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 최대 최소 요 내용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그걸 쓸 때 중선 정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07번 소개를 할게. 807번도 요게 아마 원문고에서 처음 나와서 이제 물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낸 거기 때문에 어느 학교도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출제율이 그 중에 조금 괜찮아. 2 이상의 자연수 그 다음에 n,0에서 바깥에서 그은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가 접선을 그으면 이제 두 개를 그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1사분면 쪽에서 접하는 그러한 접선의 접점 좌표가 xn, yn이라고 한다. 이때 y2부터 y9까지를 곱하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온 건 y9까지 꼭 딱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10도 좋고 11도 좋고 12도 좋아.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문제예요. 자, 그럼 한번 그림으로 상황을 나타내 봐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수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이쪽 자연수 어딘가 n,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건데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위로 그을 수도 있어. 이때 위로 그은 거죠. 왜냐하면 접점이 아까 1사분면 쪽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이 그려진 거예요. 접선이. 자, 그때 여기가 접점이 되고 여기가 xn, yn이 되는 거지. 그때 이 접점의 y좌표들의 곱을 쓰시고 일단 그냥 배운 게 우리가 바깥에서 그은 접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가지고 그거랑 원이랑 연립해서 xn, yn 접점 좌표를 구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고. 시간 다 잡아먹는. 아빠 생각만 해도 벌써 끔찍하지 않나? 접선 쓴 다음에 접점 찾으려면 니네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방정식 풀어가지고 이 점 좌표 x 좌표 구한 다음 그럼 이 직선식에다 다시 xn 집어넣으면 yn이 나오긴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럼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도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y좌표만 필요하다고. 즉 이 점에 세로 길이만 알면 된다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아까 이 닮은 관계에 의하면 소공식 다 기억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게 접점이라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선을 연결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내리게 되면 결국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밑변 길이가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이 된단 말이죠. 이 길이가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 길이는 빗변이 n이니까 n제곱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yn이라고 한다면 1 곱하기 요거가 yn 곱하기 n 이렇게 되니까 결국 yn이라는 값은 n분의 루트 n제곱 빼기 1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2, 3, 4, 5, 6, 7, 8, 9를 대입하면 될 것 같다 해서 또 대입해보면 계산이 또 만만치가 않아. 그럼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 2학년 과목에 해당되는 수원을
잘 배운 사람은 풀어본 문제에 들어갑니다. 요 모양을 그대로 놔두면 대입해봤자 니네가 계산이 힘들 거야. 왜냐면 이게 y9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y20까지 써있다고 생각해보면 복잡해서 안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n은 루트 n의 제곱인 거야. 여기 n제곱 빼기 1을 보고 합차 공식을 떠올렸을 테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yn의 경우가 이 숫자보다 하나 작은 것과 이 숫자보다 하나 큰 거 이런 개념으로 요렇게 변형을 해주는 게 마지막이지. 그러면 y2부터 y9를 써보면 실제로 y2는 2 집어넣은 거니까 루트 2분의 루트 1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으로 정해지는 거고 이제 이걸 써보면 알아요.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4 물론 2라고 쓸 수 있지만 규칙대로 써. 이게 하나 더 쓰자.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4를 집어넣으면 루트 4분의 루트 3 루트 4분의 루트 5 이런 규칙으로 써져서 몇 개가 있던 관계가 없이 만약 9라면 루트 9분의 루트 8 루트 9분의 루트 10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난 이유가 뭐냐면 요 구조가 연달아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요 곱하기로 붙어 있는 뒤에 거하고 그 다음 괄호에 있는 이 앞에 거 부분이 역수 구조로 계속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곱하면 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도 1이 되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면 얘랑 지워져서 실제 계산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은 루트 2분의 루트 9하고 3을 쓸까요? 이제 계산할 거니까 루트 1은 됐고 루트 10이죠. 그럼 3분의 루트 5가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 807번은 실제로 접선 문제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 실제로 막 식을 이용한 접선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도형을 활용한 그냥 길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방이라고 하는데 그냥 얘는 그냥 이용 하나는 그냥 식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실제 내용은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그냥 안 풀어본 채로 접근하면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꼭 기억 한번 해도. 아마 우리 기출교재에도 내 기억에 있는 부분은 들어있을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 그때는 바로 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809번은 너무 유명해서 뭐 내가 안 풀어줘도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조금 간략히 설명할게. 그런데도 아직도 출제를 하니까 역시 다 모의고사 문제고. 실제 우리가 마풀 갖고 방학 때 공부했을 때 이 문제가 있었어. 어디에 있었냐면 그 행복한 특급 문제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그때는 대신 이렇게 났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접는 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잘려가지고 접하는 게 이제 x축에 접하는 원 모양으로 되게 이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축만 y축으로 접하는 걸로 했지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이런 원이 하나 있고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말한 걸 한번 불러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시오. 아니면 니네가 지난주에 했던 직선에서도 마찬가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표시하시오. 항등식 개념이 들어있는 그 식. 기억하지? 어떻게 썼었더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설명을 내가 했다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의 표시법. 항등식 개념. 니네 원래 직선식 두 개 있으면 교점을 어떻게 풀어요? 연립방정식 풀잖아. 근데 그 연립방정식 실제 풀지 않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쓰는 방법이 배웠던 거 그대로죠. 원의 방정식에서도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원을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K라는 상수를 붙여서 또 다른 원을 하나 써주죠. 직선 잘 기억해봐. 똑같아 내용이. 이렇게 쓰면 이 식 빨간식 자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 K 값에 따라 계속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이런 거죠. 이게 원이고 이런 원이 있어. 그럼 이 두 원의 교점 여기를 지나는 원이 얘라고. 근데 그 원은 수없이 많아요. 제일 작은 원은 얘가 지름의 양 끝이 되는 원. 이게 제일 작은 거고 또 다른 원은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은 세 점이 있어야 결정된다고. 두 점만 있으면 결정이 되진 않는단 말이죠. 수없이 많다는 말이지. 직선이라면 두 점이 있어야 결정되는 거고 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수많은 직선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의미상으로는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항등식. 그럼 이것도 0이어야 되고 이것도 0이어야 되고 그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이 두 식의 연립이죠. 그러니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이때 수많은 K 중 단 수많은 K 중에서 요렇게 되는 경우를 상상을 해봐. 그럼 유진아 어떻게 되죠?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뭐가 없어지죠?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지지. 그럼 남는 건 X에 대한 1차와 Y에 대한 1차로 되어 있는 그 식만 남아. 그럼 X 1차, Y 1차 식의 모양이 뭐죠? 그림 그리면 직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아하, 예, 요거 지나는 직선. 다른 말로 뭘로 표현했고? 세 글자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이거 맞죠? 공통현의 방정식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단 딱 한 개의 원은 표현할 수는 없다. 어떤 원은 표시할 수가 없다. 얘는 표시할 수가 K가 0이라면 이 원의 방정식이 생겨요. 근데 K가 0이 아닌 경우라면 이게 살아있어서 둘이 조합이 되겠지. 결국 요 원 자체는 못 나타내고 직선에서도 그랬어.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고 틀리는 거야. 얘는 못 나타낸다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공통현 문제에 대한 얘기로 나온 거지. 그러면 819번을 간단히 그럼 할게요. 809번은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16. 요렇게 이제 원이 있어. 0, 마이너스 3에 반지름이 4짜리 원이니까 대충 이따만한 원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요때에 AB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대. 근데 그 AB가 그 그림 보니까 대충 한 요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뒤집은 거야. 뒤집었더니 요렇게 이제 뒤쪽으로 나오는데 요게 Y축과 접하게 요렇게 생겼다. 자, 그렇다면 직선 AB는 그게 거죠. 직선 AB는. 그러면 이제 죽은 놈을 살려내는 거야. 어차피 요 호는 이 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반지름이 4짜리인 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노란 선을 그냥 연장해서 계속 그린다고 생각하면 원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이 원과 이 원은 크기가 똑같은 원 두 개가 있는데 결국 직선 AB라고 하는 이 놈이 두 원의 공통현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럼 당연히 이 원은 알려줬으니까 니네가 이 노란 원을 식으로 살려내기만 하면 이 두 개에 대해서 공통현 구할 때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무슨 뜻이냐면 두 원을 빼버렸습니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요 식을 구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접하는데요. 어디서 접하냐면 마이너스 2인 점에서 접한다고 딱 또 알려줬어. 친절하기도 하지. 자, 그러면 반지름은 어차피 4라고 알고 있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중심좌표. 그럼 중심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중심좌표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2다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2라는 건 알려줬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y축에서 마이너스 2인 점과 접한다는 건 이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건 이미 알려준 거다 그거야. 그럼 반지름은 여기죠, 요만큼. 그러니까 반지름은 요만큼인데 이 반지름이 4니까 결국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노란 원의 식은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얘기가 빼면 된다고. 빼라고. 그럼 x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생길 거야. y제곱 사라지고 6y에서 4y를 빼니까 2y가 생길 것이고 9에서 4를 빼니까 5가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한쪽으로 이항했다 치면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되네요. 요게 바로 직선 AB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자, y는 mx 플러스 n으로 고친다면 y는 4x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놓고 쓰겠지. 곱하면 20이 되려나? 자, 요게 809번 문제야. 요거는 공통연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좀 보고 어느 정도 기억이 나도록 봐달라는 얘기. 됐죠? 다음 811번. 자, 811번에 여러분이 문제를 1분만 한번 읽어봐. 내가 이제 해설은 할 텐데 이 뭔 말이요? 뭘 구하라는 건지만 좀 인식을 해. 어떻게 구할까는 좀 나중에. 무슨 문제인가? 뭐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가?를 읽어보시고 구상을 조금 해. 내가 문제 쓸게. 지금 계속 하면 알겠지만 엄청난 식을 정리하는 문제는 없어. 아이디어가 좀 중요해. 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직선이 하나 그려져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AB. 그때 이제 AB 쪽 그 현과 조금 작은 쪽 부분, 호. 활골이죠, 활골. 그 활골에 해당되는 넓이와 OB를 선으로 그었을 때 그걸 현으로 하는 또 작은 쪽 활골. 그 넓이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 원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0,2야. 중심이 0,2고 반지름도 2예요. 축과 접하고 있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아주 미약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직선식을 항상 보는 느낌. 그냥 y는 kx 더하기 2k 플러스 2라는 이 직선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지. 일단 직선식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이거 내가 그릴 수 있나? y는 x 플러스 3 그릴 수 있나? 당연하지. 근데 얘를 보고 야 그려봐. 그러면 못 그리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못 그리는 직선을 만났을 때 니네들의 시각 상규는 뭐야? K를 몰라서 못 그리고 있지만 그렇다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느냐. 아, 우리 기범이가 돌려가지고 지금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있어.
혼자 문제 풀 때는 안 졸리고 설명 들으면 졸리죠. 그럼 당연할 수도 있는데 자꾸 생각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절대로 시험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봐야 되는 시각 중에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직선을 만났으면 그냥 어이씨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도대체 K 상관없이 어떤 점 지나가지 여기에 그냥 포커스를 맞추라. 역시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라. 그렇다면 얘가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얘는 K 기울기는 잘 모르겠고 마이너스 2,2는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다가 그냥 읽으면서 들어와야 돼. 생각해서 나는 게 아니라 직선식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읽을 때 원은 벌써 머릿속에 그려질 거고 이 직선을 볼 때 아 이건 여기는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위치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진짜 모르는 건데 기울기는 잘 몰라도 위치를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다. 반대로 점은 잘 모르겠고 이 정도 기울어져 있어도 굉장한 힌트죠. 두 개가 조합되면 직선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마이너스 2,2를 찍어 볼 텐데 마이너스 2,2가 여긴 거예요. 반지름 일자리 원이었다면 원 위에 있는 점이었던 거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가지고 AB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책에서 S1과 S2가 똑같다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S1이 이쪽 넓이, 요 넓이라고. 그러면 S2는 O, B를 연결한 이쪽 호, 요 활골의 넓이라고. 그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야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지. 이 넓이가 같으려면 이 현의 길이나 이쪽 현의 길이가 동일한 거고 그게 동일하다면 이 그림이 좀 잘못됐지만 조금 더 실전처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래도 진짜 실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 파란 현의 길이가 똑같다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는 것도 문제에서 쓰든 안 쓰든 동일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기울기가 K이고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 하나 내가 그렸어. 그렇게 된다는 조건도 알았어. 그래서 K 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 얘기야.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릴 거야. 자 니네 한번 생각해봐. 그냥 그림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말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에서 현의 길이가 같은 현 두 개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길이가 같은 두 현을. 그럼 내가 하나를 이렇게 그렸다면 하나는 당연히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 얘기는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게 결국 이등변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이등변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건 이 두 직선을 반으로 갈랐을 때 그 빨간 선은 중심을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이 AB와 OB의 두 직선을 반으로 가르는 이 직선은 중심을 통과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 파란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되니? 네,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A점은 이미 나와 있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B점을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금방 끝난 거죠. 문제가 이미. 자 B점을 구할 수 있어요. 왜?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몇 도? 45도.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그럼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요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 2가 되죠. 그럼 B점 좌표는 0에서 루트 2만큼 간 자리고요. 2에서 위로 루트 2만큼 간 거니까 요 자리인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그게 기울기의 지금 합은 그랬으니까 또 다른 것도 있다는데 또 다른 건 과연 B점이 어디 있을 때일까? 여기에 B점이 있을 때가 얘라면 또 다른 기울기를 가지는 여기가 B점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된 현과 이렇게 된 현으로 반땡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점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2에서 아래쪽으로 루트 2만 빼면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 파란 기울기 하나를 구해볼게.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2 콤마 2니까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만 쓰면 K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K는 요거 빼기 요거 할게요. 루트 2 빼기 2분의 요거 빼기 요거. 그러면 루트 2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 유리화를 하게 되면 2 플러스 루트 2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첫 번째 기울기죠. 자, 그럼 또 다른 기울기 어떻게 구할래?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면 이게 K 값이야. 그러면 두 번째가 이 기울기 구하라는 거야, 이거. 근데 계산 이거 안 해도 돼, 사실. 지금 여기서 기울기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럼 해야겠다. 곱을 구하라면 할 말 안 해도 돼. 지금 여기가 빨간 선이 지름 맞아? 네, 맞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무슨 관계야? 이게 지름이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에 곱을 물어보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애초부터 보자마자 이거 마이너스 1인데요? 이렇게 쓸 거야. 근데 합을 물어봤으니까 요 기울기를 하나 구했다면 요 기울기는 수직 기울기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죠. 요게 이제 나머지 기울기예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 2 플러스 1 곱해줄 테니까 마이너스에 루트 2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또 다른 기울기가 정해집니다. 그죠? 자, 그게 811번 문제. 그 다음에 816번도 역시 아무튼 이거 교과서에 혹시 나오는 문제 아니야? 본 적? 원방 안 나가겠다 아직 학교에서. 그러면 어느 교과서에서 있을 수도 있어. 모의고사 문제도 교과서에 실어 놓으니까. 816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말만 길어요. 괜히 레이더 얘기 나오니까 뭐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자, 816번. 어떤 지점에 있는 레이더는 반경이 10 루트 13. 굳이? 숫자 편하게 주려고. 10 루트 13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선박을 감지해서 나타낸다. 그럼 읽으면서 반지름이 10 루트 13짜리 원. 자, 그렇게 돼서 그런데 요 P 지점에서 서쪽으로 40km 지점 해상에 있던 배 한 척의 배가 시속 4km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시속 4km라는 건 1시간당 4km씩 움직이는 거야. 그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배의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배의 진행 방향과 동쪽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요건 뭐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 각도로 움직여요 라는 말이야.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배가 레이더 화면에서 보였다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 반지름이 레이더 반경이 10 루트 13인 거예요. 그럼 레이더를 조금 기준을 좀 가지려면 원 모양의 그 모양으로 반경 10 루트 13이니까 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레이더 요게 P 지점이 된 거야. 레이더가 이제 포착할 수 있는 반경이에요. 자, 그렇게 됐고 이때 P 지점에서 서쪽으로 40km 지점을 X축의 음의 방향 쪽이 이제 서쪽으로 읽고 이쪽을 동쪽으로 읽으면 돼요. 그럼 40km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좌표로는 이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40,0. 근데 이게 잠깐만 40. 그러면 이게 너무 멀리 그려졌다. 그림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0,0자리에 있는 배 한 척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X축의 그 레이더의 오른쪽 동쪽 방향이라는 게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 각도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레이더에 얼마 시간 동안 남아 있겠냐?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동안만 레이더에 포착이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은 이게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냐고 하는 거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즉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그냥 끝. 단순히 현의 길이 구하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시속 4km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시속 4km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력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거리만 있으면 시간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현의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직선은 이 현을 2등분하게 되니까 원의 반지름은 이미 알고 있고, 이 직선식만 있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찾게 되는, 당연히 이 길이를 알게 되니까 2배 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배운 거예요, 저번에. 저번 주에 배웠겠죠. 아니다. 지난주 맞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선식만 구하면 되는데 점은 알려져 있어. 뭐만 알면 돼? 기울기. 그럼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 각도니까 탄젠트 60도. 루트 3 기울기죠. 됐어요? 그럼 요 점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y는 루트 3의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써버리면 결국은 루트 3x 플러스 40 루트 3이 되어서 직선식으로 쓰자면 루트 3x 빼기 y 더하기 40 루트 3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냐를 지금 재고 싶은 거죠. 그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4가 되니까 2분의 00 집어넣으면 40 루트 3이 되어서 20 루트 3으로 길이가 정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길이가 20 루트 3인 거고, 여기 만나는 점 하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이니까 10 루트 13이 되니까 요 길이를 구해낼 수 있는 거지. 그럼 2배 하면 이제 그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는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400에 3 곱하니까 1200에 빼기 이게 비편이구나. 그럼 100 곱하기 13 1300? 요거는 40에 3 1200 400에 3 1200 루트 100이니까 10이네요. 그럼 이게 10이니까 실제 길이는 20. 그러니까 요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0km인 거죠. 그럼 시속 4km로 얼마나 걸리는겨? 5시간? 예?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817번. 요 문제도 출제가 됐던 문제. 어느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내는데, 서술형인데 물론 단답형 서술형.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첫 번째 낼 수 있는 구조는 이걸 만족하는 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만족하는 원들의 반지름 길이의 총합은. 오케이?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반지름 길이의 문제로 바꿔서 내면 돼요. 그거를.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어떤 걸 하는지. 자, 핵심은 이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었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다른 표현으로 썼다고. 그게 문제 푸는 아이디어에 들어가는 거. 기범이 설명할 때까지 봐야 돼. 네? 기범이가 얘기해줘. 저 수사 만들어가지고. 아! 그러네. 기범이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뭐 내용은 알고 있을 텐데 저번에 못 들었죠. 유진아?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니네 어떻게 풀 거야?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출제율 높은 거 아니야?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거 이제 활용 문제고.
유진이 같으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문제 이미 앞에서 풀었단 말이야. 어떻게 풀었어? 중심점에 x좌표랑 y좌표 절대값이 그렇죠. 그 얘기를 내가 쓴 거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1사분면이나 3사분면이라면 이쪽에 있는 원들은 중심좌표는 이렇게 놓으면 끝인 거야. a가 양수일 때가 1사분면이고 a가 음수일 때가 3사분면. 그 다음에 2사분면이나 4사분면 쪽은 요거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끝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반지름의 길이도 a의 절대값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a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크기가 작던 크던 아무런 관계 없이 중심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거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종류가 있겠지만 2종류로 압축을 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817번을 풀게요. 다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풀게. 3x 빼기 4y 더하기 6은 0이라고 하는 직선에도 접합니다. x축, y축에도 접하고 이 직선 접해. 근데 이 직선 보니까 y절편은 2분의 3이고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대충 그까이 거 한 이 정도로 생겼어요. 자, 그러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이 직선에도 접해. 그런 원이 몇 개나 있고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럼 중심좌표도 그냥 나오는 게 되면 반지름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결국 원의 중심은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이렇게 존재하거나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럼 중심을 여기 노란 선 위에다 찍으면서 x축, y축에 또는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원을 그려보면 1사분면 쪽은 이런 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크기 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개인지 빨리 찾아볼래? 그게 몇 개요? 네, 그래서 틀려요. 좀 다시 생각해봐요. 여기도 있어요. 그죠? 여기 있겠죠? 여기? 이렇게 3개만 찾은겨? 하나 놓친 게 있죠? 여기도 있죠. 약간 큰 원. 이렇게 4개가 그려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 원의 중심좌표를 각각 찾게 되면 반지름 크기는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그걸 간단히 찾아보면 결국은 이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 거죠. 그럼 결국은 첫 번째 a,a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잰다면 5분의 절대값 3a 빼기 4a 플러스 6 요게 반지름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 하나. 요거 풀면 a 값 2개 나오겠지? 절대값 풀 때 똑같다와 부호만 반대다. 그래서 2개. 두 번째 여기 위에 있는 원에 대한 거라면 a, 마이너스 a 여기서부터 거리를 잰 거니까 5분의 3a 더하기 4a 7a 더하기 6 얘가 얘랑 같다는 거죠. 여기서도 a 값이 2개 나오지. 그럼 그 a 값이 2개 나왔을 때 중심좌표는 쓰면 되고 반지름을 물어보면 양수값으로만 쓰면 되는 거야.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럼 나머지 한 10문제 정도 여러분이 해결을 해오셔야 돼.